하늘에 새겨진 우주의 비밀을 알아보는 우주 독서, 이 첫 번째 세션 우주망원경으로 읽어보는 우주의 신비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우주 독서의 유익함, 허블 우주망원경의 유익함. 그래서 아까 독서를 왜 한다고 그랬죠? 지식 형성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지식 형성을, 어떤 지식을 형성되었는지,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우주의 신비들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었는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든 어떤 삶 속에서 경험을 했던 것들을 가지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것에 유익이 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문학자이지만 이 천문학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태양계, 그리고 항성과 성운, 외계행성, 그리고 은하들, 그리고 저 깊숙한 우주의 그 깊은 곳까지,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후에 수백만 년 지난 그 후에 그 흔적까지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천문학의 많은 발견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중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은 누구세요? 그러면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는 주부입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직업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읽어낸 그 우주 독서에서 형성된 많은 그 천문학적인 지식들 가운데 그 지식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해주는,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천문학적인 발견 속에서 몇 가지, 우주 속에서 나, 공간으로 본 나, 그리고 시간으로 본 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속의 나를 보면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기 그림에는 거리를 킬로미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 빛의 속도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그 곳이, 그 방이 우주선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주선을 타고 지금 빛의 속도로 빵 하고 우주로 날아간다면, 그래서 우주 여행을 시작한다면 지금 지구와 달을 지나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킬로미터를 빛의 속도로 해서 빛이 얼마 그 시간으로 얘기하면, 빛이 1년 동안 거리를 광년이라고 하죠. 그럼 지구와 달을 여기를 가로지르려면 이 광년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3초 걸립니다. 똑딱. 지금 우주선을 타고 시작하면 똑딱, 똑딱, 똑딱 하면 지구와 달을 지나쳐 버립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계를 가로질러 보면, 태양계까지 가로질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계 밖을 넘어가려면 한 1시간 빛의 속도로 상대로는 감안하지 않고 그냥 빛의 속도로 여행했을 때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계는 태양계 주변에 그 별들을 여행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40일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 가모브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쓴 4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40일 정도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40일 정도 여행하면 이 태양계 주변의 별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 해서 40일간의 세계 일주를 라고 하는 것이 천문학적인 그 얘기입니다. 자, 태양계 주변까지도 40일, 1년이 안 됩니다. 우리가 1광년이라고 하는 거리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태양까지는,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을 우리가 지금 관측했다. 그러면 그 빛은 8분 20초 전에 태양의 표면을 출발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려면 8분 20초 걸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태양계 주변의 별까지 여행하는데도 40일까지밖에, 그 태양계 주변까지 가려면 40일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태양계를 벗어나서 가까운 별들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110년 걸립니다. 이제 1년이 넘어가죠. 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까지는 4.3년이 걸리죠. 그래서 가까운 별, 태양 주변에 가까운 별들을 가려면 한 110년, 그리고 우리 은하를 가로질려면 11만 년. 여러분, 이 은하에 지금 지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름인데 그 지구에서 가면 좀 더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거 지구에서 출발하나 그 태양의 태양은 은하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11만 년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를 한번 가로지르려면 110억 년 걸립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그 방을 전체 우주라고 했을 때, 방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그걸 우주라고 했을 때 방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110억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 방이 전체 우주라고 하면 지금 3초 만에 갈 수 있는 지구, 달 크기, 아니면 태양계 1시간으로 봅시다. 1시간, 빛의 속도로 1시간 갈 수 있는 그 태양계 크기는 바로 여러분 그 방 안을 전체 우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조그만 티끌로도 표현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2m 드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2m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이 우주에서 어떤 그 크기로 볼 때 어떤 위치일까요? 정말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공부 잘한다고 뽐내신 분들 계시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우주의 크기에서 보면 도토리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 잘한다고 뽐내고 그렇지만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이나 운동 못하는 사람이나 우주의 그 규모 속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힘을 볼까요? 여러분 그 사자, 호랑이를 힘으로 이길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 개인의 그 갖고 있는 그 힘도 그렇게 뭐 자연 속에서 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 인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허블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리고 그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137억 광년의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알아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 그 바로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인간이 누구인가 한번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우주 대포 빅뱅 이후에 지금까지 137억 년의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해서 한번 우주의 스토리를 적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1월 1일 날이 빅뱅이라면, 자, 9월 10일 날 지구와 행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미 은하들 다 형성이 되었어요. 태양도 뜨고. 자, 그 다음에 9월 23일 날에 큰 소행성과 해성충들이 멈춥니다. 이 말은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지구와 행성이 일어난 후에도 계속 지구나 달 이런 데는 소행성들이 그리고 해성들이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달에 여러 그 상처들 보셨죠? 그런 분화구들이 바로 이런 소행성이나 해성들이 부딪혀서 남겨진 상처인데, 감사하게도 큰 소행성과 해성 충돌이 9월 23일 날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지구는 안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9월 25일 날 드디어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인간 같은 그런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제 단세포 동물 뭐 이런 저기들이고, 12월 19일 날 최초의 척추 동물이 출현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26일 날 최초의 포유 동물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또 공룡까지 멸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드디어 12월 31일 날 늦은 오후에 최초의 인류가 출현합니다. 늦은 오후라고 하면 23시 정도, 오후 11시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자정 20초 전에 농경사유가 출현하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자정 9초 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배우기 힘들어하고 있는 ABCD, 알파벳이 출현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벤트들은, 여기 각 달력에 소개한 이벤트들은 이미 과학자들이 다 고증을 해서 발표해낸 그 자료들을 여기에 넣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대학교 1학년 때 천문학을 배우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12월 31일 날 늦은 오후 11시 정도에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인간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은하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행성들도 다 만든 후에 여러분, 지구와 태양 사이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녹아 죽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가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지구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는 얼마를 준비했을까요? 우주의 역사를 1년이라고 봤을 때 364일하고 23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우주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소행성, 큰 소행성과 혜성이 충돌하는 것도 멈추고요. 공룡도 멸종시키고, 정말 이 지금 현재의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우주 독서, 지금 이런 우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간은 우주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인간은 우주가 364일하고 23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우주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주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질그릇으로 최고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란 것이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토기장이가 빛난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나는 생각할수록 미웠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내가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 작품이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 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난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나를 빚던 토기장이여 그 따스한 손길이 그제서야 느낄 수 있었다. 우주의 손길로 빚은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을 잘못해서 할 수 없어서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뭔가 이루지 못해서 실패만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좌절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얘기했듯이 토기장이가 빚은 가장 최고의 걸작품. 그래서 손이 아닌 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손을 끊어진 어느 농부가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주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년이라면 364일하고 23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더 실감이 날 텐데, 저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두 지팡이를 의존하지 않으면, 그리고 엉덩이까지 오는 보조기를 신지 않으면 집에서 두 손과 두 발로 기어 다녀야 되는 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왕복 5km 통학거리를 6년 개근시켜 주셔서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쩔뚝발이라고 놀리는 그 소리, 병신이라고 놀리는 소리,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돈을 벌면서 자립하면서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한의사가 있는 한의대학교가 있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저 같은 장애인은 실험 실습에 지장이 있어서 이 시험 볼 자격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대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약대는 시험만 잘 보면 합격하겠죠 해서 그 대학교 약학대학에 합격하고 신처검사에도 수학에 지장이 없음을 사려함이라는 소견서를 받아서 저는 일주일 후에 합격증을 받으러 갔는데 제 합격증이 없었습니다. 신처검사 불합격. 저는 장애인으로서 정말 좌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겨내고 또 내가 약대가 어디 거기뿐이야 다른 데 가면 되지. 1년 재수해서 서울에 약학대학교가 있는 학교는 모두 찾아다녀 보면서 시험은 합격할 테니까 신처검사에서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다녔지만 어느 학교도 저에게 시험 볼 자격을 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연세대학교 천문기상학과에 시험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그 우주의 신비를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도 1차 신체검사, 2차 정밀검사, 3차 정밀진단을 받는 살 얼음판을 걷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교수님이 장애인이라고 공부할 기회마저 박탈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 주셔서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바로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우주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
정말 뛰놀 듯 기뻤습니다. 저는요, 이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이 사실이 저는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대학 교수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어떤 좌절과 어떤 힘든 과정에 있을 때라도 저를 지켜주는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데 곧 박사 과정에서 박사가 될 사람의 아내이지만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한 자매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1년 편파를 해서 이제 서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려고 독일에서 시계도 사고 반지도 사고 귀국했는데 그 다음날, 귀국한 다음날 그 자매의 부모를 만났는데 장애인하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도 지장이 있고 자녀도 불구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2달을 그 집을 찾아다니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설득해봤지만 가져온 혼숙감을 그대로 놓은 채 독일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삶을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박사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결혼도 할 수 없다는데. 제가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면 뭐합니까? 가족도 꾸릴 수 없다는데. 그래서 삶을 끊어버리려고 할 때 바로 저를 다시 되살려준 이 단어, 바로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최고의 걸작품, 우주가 364일하고 23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나, 김용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삶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그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지금은 저의 장애를 이해해주는 자매를 만나게 되고 30년 전에 저희들은 가정을 꾸리고 지금은 아들 2, 딸 4, 2남 4녀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의 이 삶을, 저의 생명을 건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어려운 과정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딱 맞는 그런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바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처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우주의 독서 속에서 또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읽는 도서 우주 독서의 유익함, 첫 번째 사실,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